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바이오 기업의 10월 기술 제휴 동향과 3분기 실적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제휴 동향과 실적이 왜 중요하냐,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은 금리 상승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주식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따라서 바이오 기업의 기술 제휴 동향이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 그러면은 빅파마들이 자금을 보유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면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픈 이노베이션, 즉 기술 제휴 동향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시장 동향을 알아보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10월에 기술 제휴 동향은 9월에 이어서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불안이 9월, 10월 이렇게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속되었다라는 점은 시장 전체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수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한국과 중국 기업의 조합이 눈에 띕니다. 올릭스하고 한소제약,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제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가 또다시 중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중국 업체들이 한국 기업체 중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게 10월 기술 제휴 동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일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다케다의 움직임입니다. 다케다는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제약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무려 4건이나 되는 상당히 왕성한 기술 제휴를 실시했습니다. 다케다는 특히 신경 쪽에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제약사입니다. 따라서 신경 쪽, 신경퇴행 쪽이라든가 신경 관련한 그런 쪽에 연구 개발 쪽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도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조금 더 활발하게 M&A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빅파마의 3분기 실적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노피를 보면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12% 올해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3분기에는 14% 성장할 것으로 재차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 또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한 거고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그 다음에 백신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은 10% 증가했고요. 사노피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 동력인 듀피젠트가 53%라는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사업부에서도 작년 동기 대비 16%라는 높은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도 11%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강한 실적을 보였다 라는 특징을 보였고요. 다음에 머크입니다. 머크는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사업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견고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분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하였고요. 이것은 시장 예상치 대비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입니다. 머크의 대표적인 품목인 면역 항암제, 유명한 키트루다. 이 키트루다는 전체 머크의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품목입니다. 같은 동기 대비 21% 증가한 45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상당히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증가세는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가다실의 매출액이 63%라는 상당히 놀라운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이 몰루피라비르에 대한 올해만에 매출 추정을 한 5억에서 10억 달러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은 나지 않았고 11월에 FDA에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12월 정도에는 신약이 승인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본 머크도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다. 다음에는 BMS입니다. BMS도 약 10%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항암제 중심으로 해서 좋은 성장을 보였고요. 성장 품목을 보면은 혈액암 치료제 레미블리드, 그 다음에 항응고제 엘리키스,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유명한 옵디보가 매출 성장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약 포트폴리오도 아주 좋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신약 포트폴리오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신 카티 치료제 브레안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아벡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그 출시 후에는 아주 좋은 판매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BMS도 아주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오늘 아침에 실적을 보니까 화이자도 아주 좋은 실적을 보였다, 이런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빅파마들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좋고 4분기 전망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살펴보신 대로 기업들 간의 빅파마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간의 기술 제휴, 즉 오픈 이노베이션도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